민생 물가주거 부담 지속정부 민생 안정 총력, 한국 경제의 진짜 상황은?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장률도 주식시장도 아닙니다. 바로 체감 경기입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가격이 부담되고 외식을 하면 한 번 식사에 1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전세와 월세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최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이유, 단순한 정책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변화는 한국 경제와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초 현재 한국 경제는 지표와 체감이 다른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에서 3%대로 안정권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부담이 큰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료품과 외식 물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외식비는 인건비와 임대료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 비용.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와 월세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구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 부담. 대출 금리는 정점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생활물가 관리 등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 대책 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 상황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후, 코로나 이후 소비 폭증, 공급망 차질, 에너지 가격 상승,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전 세계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과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 올랐다면 올해 2% 상승해도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영업 비중이 높아 외식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며 고금리로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즉, 지금의 문제는 일시적 물가 상승이 아니라 높은 가격이 고착되는 구조입니다. 문제의 핵심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위험, 지금 시장과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물가가 아니라 소비 위축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 증가 속도 둔화, 가계 부채 부담 지속, 소비 증가세 약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 매출 감소, 기업 투자 감소, 고용 둔화, 경기 회복 지연. 이것이 바로 체감 경기 악화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길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성장은 하지만 체감은 나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영향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 전체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지만 식료품, 외식, 주거비는 체감 부담 지속, 생활비 압박은 쉽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즉, 금리는 내리지만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는 환경이 예상됩니다. 환율. 금리 차이가 유지되면 원화 강세 전환은 제한적, 수입 물가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 서비스업과 자영업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산업 영향. 내수 기업은 부담 지속. 반면 반도체 수출 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 즉, 수출은 회복, 내수는 부담. 한국 경제의 이중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나리오, 최악 시나리오는 물가는 높고 소비는 줄어드는 상태 지속, 금리 인하 지연, 자영업 내수 경기 장기 침체. 기본 시나리오는 물가 점진적 안정,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효과 반영, 소비 서서히 회복. 현재 시장이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긍정 시나리오는 글로벌 금리 인하 본격화,
원화 강세, 수입 물가 하락, 소비 빠르게 회복. 이 경우 체감 경기 개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한국 경제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지표는 안정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아직 어렵다. 정부가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 주거 비용 흐름, 소비 회복 여부. 이 세 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경제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라기보다 회복의 초입에서 속도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